안녕하세요. 자본시장 영업부 박보영 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본시장 영업부의 이코노미스트 문정입니다. 지난주 동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달러원 환율은 연말의 하락세를 이어가며 주간 20원 가량 하락하였습니다. 달러원 환율은 주로 미국 임금 상승률 둔화에 따른 달러와의 급락, 또 국내 증시 상승과 외국인의 주식 순매수, 중국 위안화 강세 등의 영향을 받아 하락하였습니다. 주 후반 미국 12월 소비자 물가도 발표가 되었는데요. 전월 대비 0.1% 하락, 또 전년 동기 대비로는 6.5% 상승을 기록하며 예상치에 부합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주에 미국 소비자 물가가 발표됐는데 네. 상승세가 둔화되는 모습이 좀 확인됐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지난주에는 아무래도 대표적으로 가장 주목한 지표가 미국의 12월 달 이제 소비자 물가 얼마 나올 거냐라는 부분이었고요. 결과는 예상에 부합했습니다. 전월 대비로 0.1% 하락,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로는 6.5%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예상에는 좀 부합했고, 근데 이제 전월비로 하락한 게 2020년 5월 이후로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2년 한 7개월 만에 처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물가가 이제 꺾이는구나라는 것이 조금 더 확인해졌다라는 부분인데, 다만 이제 시장에서도 보는 부분이 이제 이번에 이제 12월 달 소비자 물가 대부분이 다 에너지 가격 하락에 좀 기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달 유가도 떨어지고 가솔린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하락하면서 이 전체 소비자 물가를 떨어뜨린 요인이 되었고요. 반면에 이제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에는 예상에 부합한 전월비로 0.3%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전년 동월 대비로는 지난달 6.0에서 5.7로 낮았기 때문에 역시 이제 전체 물가나 근원 물가 모두가 전월비로는 이제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라는 것이 좀 확인됐고요. 미국 국채 금리가 좀 하락하고 달러 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아무래도 이제 물가가 좀 떨어지면서 2월 초에 있을 미국 연준의 FOMC에서 0.5% 포인트 금리 인상보다는 0.25% 포인트 금리 인상 확률이 이제 94%까지 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앞으로 남은 2월 그리고 3월에 걸쳐서 아마 0.25가 조금 더 유력하지 않겠느냐를 보고 있고, 결국에 0.25로 올린다면은 이제 거의 이제 금리 인상 막바지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 연준의 금축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이 달러가 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런 부분이 유로화나 아니면 엔화 그리고 한국 원화 이런 쪽에서 이제 빗달러 통화들이죠. 이 빗달러 통화들을 전반적으로 좀 강세를 일으키면서 이 달러 약세와 위험의 심리를 좀 완화시키는 그런 영향을 미쳤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모두가 기다리고 있었던 소비자 물가가 발표가 됐었는데 네. 이번 주에는 어떤 지표들이 대기하고 있나요? 네, 이번 주에도 이제 주목할 지표가 좀 많이 있는데요. 일단 17일 날 화요일이죠. 화요일 날에는 이제 중국계 경제 지표가 이제 대거 이제 나오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4분기 성장률이 나오거든요, 처음으로. 그리고 12월 달 소비, 생산, 투자 이런 것들 이제 주요 경제 지표가 모두 나오는데, 12월 달 같은 경우에도 중국이 이제 봉쇄 조치를 했었고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했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 지표는 전반적으로 안 좋아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4분기 성장률은 전기 대비로는 한 1.0% 감소, 전년 동기 대비로는 1.7% 증가에 그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예상에 부합한다면 2022년 중국의 성장률은 이 3%못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경기 침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난 2분기 4월 달에도 봉쇄를 해서 마이너스 성장을 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10월 달, 11월 달에도 봉쇄하면서 또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 18일 날 이제 이틀 동안에 일본 BOJ 회의가 또 있습니다. BOJ 금정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전에 12월 달 이전까지, 작년 12월이죠. 작년 12월 이전까지는 BOJ 회의에 대한 얘기가 거의 없었어요. 그쵸. 주목을 안 받았어요. 네. 왜냐하면 맨날 똑같은 완화 기준을 했기 때문에. 근데 지난 12월 달에 이제 YCC를 조정했거든요. 그래서 일본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엔화가 이제 초강세를 보이면서 달러 약세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번에 이제 1월 달에 사실상 12월 달에 조치를 했기 때문에 1월에 별 조치 없을 것이다라 보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미국은 이제 금리 인상 긴축의 이제 후반부로 가고 있는 반면에 일본은 이제 긴축을 시작하고 있다는 부분이 엔화에는 좀 기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요. 결과적으로 큰 이제 재난번하고 크게 변화가 없더라도 이런 긴축 기조를 유지한다라는 의미만 있더라도 아마 일본 국채 금리나 아니면은 엔화에는 좀 강세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일 날 저녁에 이제 미국의 소매 판매가 또 중요한 지표인데,
이 소매 판매는 미국의 대표적인 소비 경기를 보여주는 대표 지표입니다. 근데 소매 판매가 지난 11월 달에도 전월비 감소했고 이번 12월 달에도 전월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미국의 소비 경기가 안 좋아진다라는 것을 보여줄 거라 보고 있는데요. 미국의 소비는 전체 GDP의 한 70% 차지하기 때문에 소비가 안 좋아지면은 당연히 미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또 하향되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렇게 미국 경제가 안 좋아진다는 부분은 결국에 연준 입장에서는 긴축을 서두를 필요가 없는 그런 명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소매 판매가 예상대로 전월에 이어서 2개월 연속 감소한다면 그만큼 미국 경제에 대한 기대가 약해지고 연준의 긴축에 대한 우려도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은 이 달러 약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증시가 상승하는 등 좀 투자 심리가 되살아나는 분위기인데요. 네. 이번 주 환율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네, 달러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상대로 일단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떨어졌고 뭐 고용은 여전히 좋지만 그래서 이제 얕은 경기 침체 혹은 뭐 경기 침체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거기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금리 인상 후반부 가고 있고 반면에 일본 BOJ 같은 경우가 오히려 기대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달러보다는 비달러 통화의 강세 요인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미국의 소매 판매도 예상보다도 부진하다면 미국 경제 자체에 대한 기대가 약해지기 때문에 이조차 이 달러 약세 요인이라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달러 환율이 1240원에서 좀 막히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아무래도 단계적으로 낙폭이 좀 컸던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펀더멘탈이 아직 뚜렷하게 개선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40원은 좀 지지받는 그런 모습이지만 이번 주에도 달러에 대한 기대가 좀 약해질 거다라 보기 때문에 하단은 1230원 정도 그리고 상단은 1255원에서 등락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 유로원 환율 같은 경우는 유로와 원화가 거의 동조하고 있기 때문에 하단은 1330원 상단은 1365원 정도 예상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에는 BOJ 일본 BOJ 회의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엔화가 조금 더 강세를 보인다면 엔원 환율 같은 경우에는 940원에서 970원 정도 등락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금까지 똑똑한 환율 이야기 환율 똑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